자, 그러면 11-2 마지막 단원.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11-2는 속도와 거리 파트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첫 번째는 위치와 위치 변화량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표만 한 번만 다시 옛날에 했던 거 리마인드 시키고 갈게. 위치와 속도의 관계가 있었어. 이게 어떤 관계였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그렇다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겠지.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이 관계만. 자, 위치를 우리 보통 ST라고 하고 속도를 보통 VT라고 하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우리 바로 셈정리 들어갈 수 있어.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수직선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겠지. 어디? 그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그 다음에 T는 A에서의 시각 T는 A에서의 위치, 점 P의 위치겠지. 그 P의 위치를 SA라고 할 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게. 다시 수직선으로.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할 거고, 그래서 어딘가 T는 사실 시각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각이 왔다 갔다 시각이 1, 2, 3, 4일 때마다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지. 어쨌든 시각 T일 때 속도를 우린 VT라고 할 거고, T는 A에서의 위치, 우리 위치를 SA라고 한대. 자, 여기서의 위치는 우리가 S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위치하면 바로 키워드 생각나야 돼. 아, 속도를 적분하는구나. 다시. 위치, 어느 것도 필요 없어. 위치를 보면 바로 생각해야 될 게, 아,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위치를 보면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속도가 VT라 그랬으니까 ST는 VT식을 적분한 걸 거야. 그런데 T에서의 위치니까 여기다 위끝에다 T를 써줄 건데, 자, 기다려봐. T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SA가 여기 있으면 T에서의 위치는 SA에 다가 플러스 A에서 T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할까? 일단 2에상 거리라고 해볼게. 거리가 SA잖아. 그럼 우린 여기까지의 위치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이미 나와 있는 거리 플러스 A부터 T까지를 더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SA를 먼저 적고 플러스 밑끝 A부터 위끝 T까지, A부터 T까지의 위치를 또 한번 적분,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적분해서 구하는 거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T까지의 위치를 구하려면 먼저 A까지의 만약에 거리가 나왔다면, 위치가 나왔다면 그거에다가 더하기 그 A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까지, 그것을 이 식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다는 걸 잊지 말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SA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시각 T에서의 위치는 그냥 위치하면 뭐라고? 속도 적분. 그냥 속도만 적분해주면 돼. 근데 0부터 T까지겠지.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우린 여기는 SA가 있었기 때문에 A부터 T까지를 더했단 말이야. 근데 이젠 SA가 없는 그냥 원점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부터 T까지의 그냥 거리를 0부터 T까지의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 0부터 T까지의 속도를 적분해주면 된다. 그거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할 거는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의 점 P의 이번엔 위치 변화량이야.
자, 위치 변화량도 위치이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식은 A부터 B까지니까 윗끝 아래끝이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식은 그대로 이 VT 속도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건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식은 이거 위치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속도 적분이라는 기본 개념을 깔고 가고 뭐 상황에 따라 SA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0부터 그냥 시작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A부터 B까지여서 밑끝, 윗끝, 아래끝, 윗끝이 A랑 B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이 세 가지 경우까지 알아두고 이해하면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기 때문에 문제에서 위치를 구해라 하면 속도식이 분명 주어질 거야. 뭐 t제곱 플러스 3이라던가 이런 이 식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나오고 위치 변화량은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변했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뭐 A부터 B까지 변했다 하면 A, B 이렇게 놔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 예시를 한번 풀어보자. 예시는 페이지 331쪽에 나와 있거든. 여기에 있는 그 예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지상 10m 높이, 자 같이 책을 보고 지상 1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18.6m/s의 속도로 위로 던진 t의 속도, 이게 중요하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읽어도 돼. 속도의 식이 18.6-9.8t래. 그때 얘가 구하라는 거는 t가 1일 때 높이 S1. 자, 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위치랑 같은 거거든. 어쨌든 높이도 위치에 대한 다른 말이잖아. 이 ST에다가 1 넣은 거고 t는 1일 때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기가 땅바닥이면 10m는 일단 위에 올라간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아까 봤던 SA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시작점이 이미 한 조금 가고 나서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공을 던지는 속도가 이 식이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S1을 구해주고자 한다면 먼저 10을 더해야겠지. 기존에 있는 높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시작할 때의 시간은 뭐시겠어? 일단 가장 시작이니까 0이겠지. 0부터 t는 1까지. 뭐 이게 앞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의 뭐 시간이나 이런 건 카운트가 안 돼. 그냥 이미 땅바닥은 여기고 10m 위에서 시작한다기 때문에 10m 위에서 시작할 때도 시간은 0. 0부터 1까지라고 그래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자 0부터 1까지니까 10 그대로 이거 t 먼저로 가져올게. 속도식 적분하면 되니까 18.6 d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럼 계산하면 이거 2로 나누면 4.9지 마이너스 4.9 t제곱 플러스 18.6t 0, 1 여기다 1만 넣으면 되겠네. 10 플러스 플러스 아니고 바로 마이너스 4.9 플러스 18.6 계산해보면 정답은 23.7이 나오거든. 그래서 S1은 23.7이라는 게 됩니다. 야, 여기 이제 개념 설명 파트에서 나온 문제도 혼자 스스로 다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 페이지를 하나 그냥 아예 새로 넘길까? 자,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높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위치와 관련된 단어거든. 그런데 거리도 마찬가지로 위치의 다른 말이라고 보면 돼. 위치 관련이라고 얘기하자. 위치와 관련된 개념이지.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를 말하니까. 자, 그러나 여기 봐봐. 거리는 위치 관련이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자. 아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속도식을 적분하는 걸 거야. 왜냐하면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는 거니까. 거리를 구할 때도 위치 관련이기 때문에 VT를 적분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But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 거리는 넓이가 마이너스에 대한 넓이가 없듯이 거리도 다 양수거든. 위치는 뭐 이게 마이너스에 대한 위치, 뭐 함수 좌표에서 마이너스의 위치가 있을 수 있지만 거리는 항상 양수야. 여기서부터의 여기서 거리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조차 양수잖아. 뭐겠어? 빼면은 3, 4겠지. 거리가 양수지. 그래서 거리는 항상 양수야. 위치는 마이너스일 수 있어. 그러나 거리는 항상 양수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다 다르냐? VT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VT를 적분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거리는 거리여서 위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냥 VT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VT를 적분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셈 정리에 나온 파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시각 T에서의 속도 VT라고 할 때 T는 A에서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거리를 S라고 해볼까? S는 A부터 B까지 그냥 VT가 아니라 절대값을 씌운 VT다. 이게 바로 거리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치를 구하는 그 개념, 이 속도식을 적분해주는 그 개념에 절대값만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꼭 기억해줘. 문제에 위치가 나오면 그냥 VT를 적분하면 되지만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여기 높이도 포함이지. 높이나 위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러나 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왠지 얘는 약간 그냥 정적분을 구하는 개념이라면 얘는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지. 우리 넓이 항상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예시 문제를 여기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 예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VT 속도에 대한 식이 4-2t일 때 t는 0에서 t는 3까지 의 거리를 구하래. 자, 거리는 뭐? 절대값을 무조건 씌워준 형태지. 그래서 식을 썩 적자면 0부터 3까지 4-2t를 절대값 씌운 형태겠지. 이렇게 구하는데 절대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도 있고 안 붙여줄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 함수를 그려볼게. 여기 4를 지나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여기가 2일 거야. 자,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 여기겠지.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야. 거리니까. 어쨌든 정적분이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넓이를 구해주는 거거든. 이거를 구한다는 건데 거리니까 이 밑에 있는 x축 밑에 있는 식은 다 여기로 와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식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4지만 2부터 그 이후로는 식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2t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이 개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놓자. 절대값이 항상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고 x축보다 밑에 있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를 붙이는 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래 함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붙인 함수인지를 알 테니까.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0부터 2까지는 그냥 함수 해도 돼.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렇지만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인 2t 마이너스 4에다가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에 0이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2, 3 이거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5가 나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